안녕하세요. 51세 된 정민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고 자다가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입에서 물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 한쪽이 완전히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마에 주름도 안 잡히고 한쪽 눈은 아예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 아내와 대학생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28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요. 부부 합쳐서 월 수입이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세 대출 이자만 80만 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랑 용돈까지 합치면 월 45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매달 13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비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소홀히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집에 오면 밤 11시는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면 씻고 TV 좀 보다가 새벽 1시쯤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당뇨도 초기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도 경계선이었는데 병원에서 약 처방해줘도 먹다 말다 했어요. 에이 괜찮아가 제 말버릇이었거든요. 뭔가 아프거나 이상해도 참고 넘어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말이었을 거예요. 정말 더웠어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우리 집 에어컨이 좀 오래된 거라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야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 뒤척이면서 에어컨 온도를 계속 낮춰봤어요.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에어컨을 18도까지 내리고 바람이 제 얼굴에 직접 닿도록 베개 위치를 조정했어요.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얼굴에 직접 맞으면서 8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엔 별 이상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물을 떠서 얼굴에 묻히려는데 한쪽으로만 흘러내리는 거예요. 양치를 하는데 더 심각했어요. 입을 벌리고 물을 머금으면 한쪽으로만 새어나오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한쪽 이마에는 주름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았어요. 입술도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를 깨워서 거울 앞에 서서 보여줬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바로 병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어요. 회사에도 가야 하고 일도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가서 하루 지켜보자고 했어요.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났는데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팀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제야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안면마비 구안와사라는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회사에 조퇴 신청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초성 안면마비, 벨마비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나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쐰 게 주된 원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면신경이 부어서 마비가 온 건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치료비만 그날 15만 원이 나왔어요. 앞으로 몇 개월간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사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무리해도 별일 없었으니까 50이 넘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거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더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였어요.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방치료도 병행했거든요. 침도 맞고 한약도 먹었어요. 한 달에 치료비만 50만 원씩 나갔어요.
거기에 병원 왕복 교통비, 보양식품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었죠. 회사 연차도 다 써버렸어요.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자주 빠져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무급휴가까지 써야 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 얼굴이 제 얼굴 같지 않았거든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말을 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오니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생산관리팀 과장이다 보니까 보고도 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도 내려야 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동료들은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먼저 위축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고 놀랄까봐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아내는 매일 병원에 따라와줬고 아이들도 아르바이트해서 치료비 보태겠다고 하더라고요. 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건강은 잃으면 끝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돈 벌어온다고 가족들과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치료는 정말 더디게 진행됐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고 2주일째에 겨우 이마에 주름이 살짝 잡히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3개월에서 6개월은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1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눈도 조금씩 감기기 시작했고 입도 약간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되니까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3개월이 지나서야 70% 정도 회복됐어요.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시작됐어요. 혹시 이대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6개월째에는 95%까지 회복됐어요.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좋아졌어요. 하지만 약간의 후유증은 남았어요. 지금도 가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 얼굴에 약간의 경직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찬바람이 얼굴에 닿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야근을 줄였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9시 이전에는 집에 와요. 그리고 에어컨 사용법도 완전히 바꿨어요.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절대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해요. 잘 때는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자거나 에어컨 바람 방향을 조절해서 직접 닿지 않게 해요.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밤새 틀어두지 않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했어요. 주 3회 정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해요. 당뇨약도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시에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줘요.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에어컨 바람 조심하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여름에 안면마비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오래 쐬면 얼굴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요. 특히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회복도 더디고 후유증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금세 회복되지만 50대 넘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했고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배려해줬거든요. 하지만 만약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도 얼굴이 돌아간 채로 살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건강한 식단도 챙겨 먹어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4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최소 7시간은 자려고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우선순위로 둬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회사 일을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치료비로 나간 돈만 해도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미리 건강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도 정말 미안했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아이들도 아빠 걱정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그리고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줘요. 50대 넘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름에 에어컨 사용할 때 주의하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낮잠을 자면서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틀고 잤다가 안면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대요. 그 친구도 저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았지만 한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요.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거나 밤새 얼굴에 직접 바람을 쐬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원룸이나 고시원에 사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자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컨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26도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조절하세요. 천장이나 벽을 향하도록 설치하는 게 좋아요. 셋째, 밤새 틀어두지 마세요. 타이머를 설정해서 23시간 후에 꺼지게 하세요. 넷째, 너무 피로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위험해요. 다섯째,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얼굴에 마비 증상이 오면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이제 에어컨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요. 여름에 더워도 참을 만하면 참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만 적당히 사용해요. 그리고 항상 수건이나 얇은 이불을 얼굴에 덮고 자요. 혹시라도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직접 오지 않게 조절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중간중간 환기도 시켜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병을 예방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주의사항들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공포와 불안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혹시라도 재발할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피로할 때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될 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요. 이제 제 건강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족들이 모두 저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후배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아직 9년이 남았는데 건강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정말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잃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경험을 교훈 삼아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면 마비로 고생할 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가족들, 회사 동료들, 의료진 분들,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기 바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